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까지 잠깐만 보면요. 자, 지난 시간에 글자 관련된 속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봤는데, 자, 마지막에 했던 게 여기까지였죠. 그래서 이제 글자, 이제 글꼴 어떻게 정하는지, 글자 크기, 글자 굵기, 기타 등등 글자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어떤 속성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것도 쭉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계속 할 건데요. 자, 세문서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7로 열게요. 데이 07-1 언더바. 자, 다른 사람 프로젝트인지 자기 건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블럭 레벨점 HTML 이라고 저장하고서, 응? 이거 보시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블럭 레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 그 전에 한번 잠깐 제가 순서를 착각해가지고, 그 전에 div 컨텐츠 할 때 잠깐 보신 적이 있었어요. 자, 5-1 문서 한번 열어볼까요? 네, 5-1. 자, 5-1 문서를 브라우저에서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요. 영역 분할 태그 알아보기라고 해서요. 자, div 태그 블럭 요소의 대표 태그이고, 영역을 나누거나 공통 요인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그룹 지을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이제 블럭 요소란 해가지고 쭉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너비와 높이를 가질 수가 있는 요소이며 경계 박스로 하는 디마케이션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이거를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웹사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 때 테이블 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드는데, 문제는 표를 자, 시각장애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역 개념으로 사이트를 구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 이러한 요소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블록 요소라고 하는 거를, 자, 주어진 자료도 있지만은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확인을 해 보시겠다 하신다면은, 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요, 책에 없네요. 304페이지 쪽에 보시면은 비슷한 게 들어 있거든요. 304페이지. 아니면 뒤에 목차에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책의 뒤에 그 맨 뒤쪽에, 자, 단어 정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블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진짜 없네. 예, 어쩔 수 없죠. 자, 304페이지. 아무튼 우리는 여기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할 거니까, 자, 책을 펴놓으시고 같이 학습하시는데, 자, 보조 자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서로 들어가서, 자, 얘네들은요, 너비하고 높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로고 영역, 내비게이션 영역, 배너 영역, 여러 가지 영역으로 얘네들 쉽게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블럭 요소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걔네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카페에 있는 보조자료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요.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블럭 레벨 엘리먼트라고 해서, 자, 게시물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 요소의 이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블럭 요소라고 하는 거는 너비와 높이를 가질 수 있는 요소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블럭 요소는,
처음에 만들어지면은 없는 게 아니라 최대 너비와 최소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최소 높이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div 쓰시고요. 그리고 점 찍으면 이 점은 클래스라고 하는 뜻이죠. 클래스 그리고 박스 1이라고 쓸 겁니다.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시면은 문서 구조가 하나 만들어지실 거예요. 자, 지금 뭐 아무것도 써놓은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보이지는 않겠죠. 자, 그렇지만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CSS 스타일 하나 만들어서 day 7-1 스타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CSS 자, day 7-1 스타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링크까지 걸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걸려있는 링크는 day7-0의 CSS 문서에 있는 얘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자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이 요소를 여러 형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얘네는 태그 이름이라고 하는 div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클래스 이름으로 또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태그 이름으로 선택을 하거나 여기 있는 값, 클래스죠? 클래스의 이름으로 선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쟤네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그 이름을 선택하겠다 그러시면은 div 이렇게 쓰시면 이거는 우리가 태그 선택자라고 부를 거고 클래스는 앞에 식별 기호 점 찍으시고 박스 1이라고 이름을 쓰시면요. 자, 앞에 있는 거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이 뜻이고요. 뒤에 박스라고 써놓은 거는 이 클래스에 사용되어 있는 이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로 사용된 박스 1이라고 하는 요소를 선택하세요. 지금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배경 색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영어로 백그라운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bg 놓고 봤더니 컬러가 보이네요. 백그라운드 컬러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다가 색깔 샵 FC0 넣어서 자, 이 문서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01 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죠. 그렇지만 실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자 F11을 누르시면은 개발자 모드라고 하는 게 열릴 거거든요. 여기에서 엘리먼트라고 하는 걸 열어서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만든 문서가 이렇게 땅 하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없는 게 아니란 거죠. 있지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표현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유인가 하면요. 여기에다 마우스를 이 이름에다 마우스만 딱 클릭해 놓으시면은 여기에 div 클래스 박스 1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크기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좌측 상단에 보이시나요? 자,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자, 846 곱하기 0이라고 써져 있는데 자, 아직 태그를 안 만드셨는데 이건 저장하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저는 846으로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은 또 열어놓은 거에 따라서 값이 다른 형태로 보일 거예요.
그쵸? 자, 846이라고 하는 거는 뭘 가리키냐면요. 자, 여기에서부터 브라우저에서 끝에까지 여기까지가 846이라고 그런 건데 지금 열어놓은 거 화면 크기가 여러분들과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동일한 div가 되겠지만은 열어놓은 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에 적혀있는 값이 서로 다르다. 자, 그 말은요. 자, div라고 하는 블럭 요소는 처음에 만드시면은 너비는 자기가 채울 수 있는 공간을 가득 채워요. 이거를 최대 너비라고 부를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높이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0으로 되어 있죠, 0. 자, 저만 0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건 전부 다 모두 다 똑같이 0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너비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쓰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지금 현재 최소 높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div라고 하는 블럭 요소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여러분들 처음에 만드시면은, 자, 최대 너비와 최소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영역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다시피, 자, 제 걸로는 816 곱하기 0, 이게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경계 박스 영역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디마케이션 박스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자, 다른 요소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글씨라고 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면, 자, 여기에 글씨가 기록이 될 텐데요. 한번 써볼게요. 자, 태그에다가 쓰셔야겠죠? 여기다가 text라고 텍스트 쓰고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확인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자, 아까 우리가 썼던 노란색이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높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란색으로 얼마가 됐든 간에 요만큼의 높이 값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쵸? 자, 너비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브라우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높이가 21로 나온 거는 뭐 때문에 21로 나오냐면요. 자, 여기 지금 글씨라고 하는 텍스트를 포함을 하고 있죠. 글씨 높이 때문에 이 div의 높이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자, 글씨를 입력하시면요, 기입된 요소나 또는 이 안에 다른 자식 요소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만들어진 요소나 문자는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색깔을 넣으신 것도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거에 색깔이 칠해진 거예요. 그래서 걔를 지금 아래 그림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쓴 거는 글씨가 그 위에 놓여 있고 그 아래쪽에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 지금 제가 박스라고만 써 놓았는데 요거는 이제 경계 박스라고 해가지고 자, 다른 요소가 침입할 수 없는 경계를 만들고 있는 박스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수업에서 이 경계 박스라고 하는 디마케이션 박스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이나 그런 거를 만드시는 데는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에서도 이거는 뭐 디마케이션 박스, 경계 박스에 대한 개념은 설명은 안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설명해야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크기가 달라지는 거는 컨텐츠 박스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직접 브라우저에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설명이 가능한데 얘는 안 보이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튼 색깔을 넣은 거는 여기에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다 이제 여러분들이 너비라든가 높이라고 하는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적용하시면 얘는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곳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텐츠 박스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디마케이션 박스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높이 값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아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먼저 너비를 200 픽셀을 줄게요. 200 픽셀 너비를. 자, 주시고 다시 한번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쭉 커져 있던 게 새로 고침하시면은 200만큼 줄어든 거죠. 그러면은 자, 아까 전 봤던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경계 박스의 크기는 얼마큼으로 되어 있을까요? 요만큼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인 요만큼을 가득 채우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비에 대해서 디마케이션 박스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예. 자, 너비를 적용했을 때 오로지 적용받는 거는 컨텐츠 박스만 크기가 컨텐츠 박스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빨간색 경계 박스는 여전히 저쪽에서 저기 끝까지 다 채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또 한번 해볼 거는 높이라고 하는 거죠. 높이. 저 높이는 우리가 영어로 하이트라고 부르죠. 하이트. 놓고 여기다가 100 픽셀만 주면은 여전히 여기에는 100 픽셀의 높이가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모니터가 꺼졌어요? 아, 잠깐만. 이게 요선이 왜 여기로 저기 의자 좀 잠깐만. 예. 아, 예. 예, 됐습니다. 이거 케이블을 좀 이상하게 뭐야 이거. 올려놔야겠다. 선이 짧아가지고요. 됐나요? 나오죠 이제. 네, 이게 꿀꺽게 끼워졌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컨텐츠 박스에 우리가 100픽셀을 적용했더니 여기 적용이 된 거죠. 아까보다 커졌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때 경계 박스라고 하는 디마케이션 박스의 크기는 얼마큼만 되어 있을까요? 자, 요만큼만 아까처럼 요만큼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높이는 디마케이션 박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만큼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계 박스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경계 박스는 어떻게 해서든 눈에 보이게 처리는 못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의존해서 얘네들을 보셔야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면은 디마케이션 박스는 그렇게 커지는데, 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그린 것처럼 디마케이션 박스가 요만큼 만들어져 있다라고 치면요. 자, 요거는 컨텐츠 박스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허옇게 비어있는 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름 부른다면. 응? 저거는 우리가 이제 여백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백.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백. 그쵸? 자, 근데 자, 디마케이션 박스에서 우리가 컨텐츠 영역의 크기가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러면요. 자동으로 발생을 하는 여백이 있어요. 그쵸? 저 여백은 우리가 준 게 아니고 처음에 컨텐츠 박스 크기를 줄였더니 줄인 만큼의 여백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는 자동 여백이라고 해서 오토 마진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토 마진. 자, 그러면 저 오토 마진의 값은 얼마일까요? 얼마인지는 우리가 측정을 하긴 힘들죠. 다만 브라우저가 크기가 작아지면은 오토 마진의 크기도 자동으로 줄어들 거고, 얘가 브라우저의 크기가 커지면은 오토 마진의 값도 자동적으로 커질 거고, 그래서 오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크기에 따라서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저 오토 마진이라고 하는 위치를요,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오토마진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어디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그쵸. 지금 오토마진은 어느 쪽에 있어요? 라고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오른쪽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 마진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위치로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데 얘를 한번 왼쪽으로 옮겨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저거를 우리가 마진이라고 부른다고 했거든요. 마진, 여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마진을 레프트 넣으시면은 왼쪽으로 마진을 주겠다고 하는 소리고, 이쪽에다가 오토로 주겠다라고 하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여백을 왼쪽으로 몽땅 다 옮기겠다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은 컨텐츠 박스는 정렬되어 있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은 얘네는 여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왼쪽 여백. 그런데 이 크기는 우리가 측정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쵸? 제 거에서 보았던 이거는 900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거에서 볼 때는 크기가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브라우저 크기에 따라서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 브라우저는 이 값이 얼마인지는 알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여백이라고 하는 거를 반반씩 떨어뜨려 갖고 오른쪽 왼쪽으로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반씩 여백을 반반씩 나눠 가지고 오른쪽에 반 왼쪽에 반을 보낸다면 그러면은 이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쟤는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는 채로 보이겠죠. 자, 그럼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다가 여백을 왼쪽에다가 여백을 줄 때는 마진 레프트 오토로 주었대요. 그러면 또 마진 라이트 오토로 주신다면 이게 자, 왼쪽도 자동, 오른쪽도 자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보여요?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저장하시고 확인하시면은 얘네는 가운데로 정렬이 됐는데 화면이 커지거나 작아져도 얘는 항상 가운데로 레이아웃을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소를 가운데로 정렬을 하실 때는 이 공식을 쓰실 거예요. 라이트, 오토, 레프트, 오토 이 공식. 자, 그래서 오른쪽, 왼쪽 둘 다 오토, 자동을 주시면은 요소라고 하는 객체는 가운데로 정렬이 된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이트 만들 때 대부분 사이트가 화면, 브라우저 중앙에 정렬되어 있죠. 자, 이때 쓸 값이 저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박스 하나만 가지고서는요,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에 둘 중에 하나 지웁시다. 자, 일단 둘 다 지울게요. 자, 주석 처리해 놓으셔도 괜찮고요. 아예 지우셔도 괜찮고. 자, 그럼 그 아래에다가요, 우리는 요소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복제하셔서 컨트롤 D 누르면 복제가 되죠. 여기서 박스 2라고 쓰겠어. 박스 2 저장하시고. 자, 우리는 지금 박스 2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쟤는 자, 브라우저 화면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겠죠? 그쵸?
자, 물론 여기 글씨 텍스트라고 하는 것만 표기는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 선택자를 통해서 보면요. 위쪽에 2번에 div라고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거는 우리의 모든 문서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div 요소를 선택하세요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이 요소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너비하고 높이를 같이 쓰면은 너비하고 높이는 여기에다가 동시에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잘라내서 얘는 div에다가 옮겨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div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너비가 200, 높이가 100이 될 거고, 만약에 div가 세 개면, 세 개 다, 네 개면, 네 개 다 너비가 200, 100으로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박스 두 번째 거한테 우리가 없으니까 얘네들 만들어서 여기다가 색깔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박스 2는 클래스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기호 점 쓰시고 박스 이름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 2. 자, 수시로 저장은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 해서 여기서는 우리 색깔을 샵 F50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브라우저에서는 네모를 두 개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네는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형태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가 이 옆으로 놓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쵸? 예. 자, 그쵸. 얘가 여기에 놓일 수 있는 여백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굳이 여기에 놓이지 못하고 아래쪽에 놓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경계 영역이 경계 박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여유 있게 여기로 옮겨준다면 이쪽엔 그러면은 그만큼의 여유가 생기니까 얘가 위로 올라갈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다가 여백을 마진 레프트를 오토로 주시면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여백이잖아요. 비어있는 공간. 자, 해서 줘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쵸? 여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처럼 제가 설명한 대로 얘네들은 다른 요소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로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다 하는 겁니다. 애도 있어요. 디마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서로 침범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무언가를 하지를 않았을 때는. 그래서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형태로 이렇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거나 레이아웃을 만들 때 모든 요소가 위에서 아래로 쭉 정렬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옆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죠. 자, 그러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또 그거를 정렬시킬 수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걸 다른 것도 배우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하셔야지 되는 거는 자, 이 블럭 요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왜 배우냐? 웹사이트에서 가장 최소의 기본 단위와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는 것들을 묶어서 사이트에서 우리가 영역을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 이 크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너비하고 높이라고 하는 속성을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자, 여백이라든가 또는 어떤 크기에 영향을 주는 다른 속성들이 있어요. 걔네들 우리가 통틀어서 전부 다
박스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책은 306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에 대한 설명이 있었네요. 보니까. 예. 자,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거기에 블럭 레벨 태그라고 해가지고 블럭 레벨 요소에 속하는 태그들이 쭉 있죠. 많죠? 우리가 배웠던 것들도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또 뭔가 쭉 있죠. 자, 걔네들 몇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인라인 레벨 태그에는요, 꼭 필요한데 없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펜 가지고 계시면은 거기다 좀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럭 레벨 태그한테 여기다 추가시킬 거는요, 보니까 li 태그가 빠졌어요. li 태그 써주시고, 우리는 배웠으니까. 걔는 블럭이에요. 그리고 dl 태그, dt 태그, dd 태그, 이거 우리 배웠죠. 그래서, 자, 걔네들도 블럭 레벨 태그에 포함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라인 레벨 태그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에 없는 거는 일단 A 태그, 앵커, 하이퍼링크. 자, 하이퍼링크도 인라인 레벨 태그인데 여기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블럭과 인라인의 차이는 우리 306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자, 줄을 차지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크기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박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웹문서의 블록 레벨 요소들은요, 모두 박스 형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왜냐하면 너비하고 높이를 적용했을 때 제가 동그라미나 별표나 오각형이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사각형 박스 모양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박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선 또 모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네요. 박스 모델. 자, 그래서 308페이지에 보시면은 왜 저거를 박스 모델이라고 부르면요. 쟤네들은 마진과 테두리라는 보도와 패딩과 컨텐츠 영역으로 얘네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하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박스 모델에 포함이 되는 것들을 한 번씩 쭉 볼 건데 거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309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우리가 배울 거는 너비 속성, 높이 속성, 그리고 쭉 뒤에 넘어가시면은 디스플레이 속성, 이거는 건너뛸 거고요. 그리고 자, 테두리 관련 속성,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패딩 속성, 자, 여백을 조율하는 속성이라고 해서 마진 속성,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패딩 속성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패딩까지 보시면은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먼저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세문산어 또 열게요. 그래서 저장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데이 07-1 언더바 그러고서 여기다가 박스 모델 .html 넣고 저장하실 건데요. 데이 07-2 07-2에요.
자, 뭐 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수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림은요 이미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박스 모델을 보시면은 자 각각 적용했을 때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그림은 제게 훨씬 더 퀄리티가 높죠. 여기 책에 있는 것보다. 여기 책에도 박스 모델 아까 그림 나왔잖아요. 308페이지에. 자, 그래서 각각을 박스라고 부르는 거는 가장 크게 만들어져 있는 이 박스는 자, 디마케이션이라고 해서 경계 박스예요. 아까 다른 요소가 침범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자, 경계 박스 안쪽으로 여백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 선을 만들 수 있는 보도 박스, 패딩 박스, 컨텐츠 박스 이렇게 해서 각각 박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누고 있어요. 마진만 박스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여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볼 거는요. 여백, 자, 너비와 높이, 그리고 여백, 그리고 외부 여백, 그리고 보도라고 하는 것까지 봐가지고 우리는 자, 기본적인 박스 모델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가도록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먼저 H1 쓰시고 박스 모델에 대해 알아보기. 자, 그래서 이 그림에도요, 앞에 WH 써져 있죠. M 써져 있죠. P 써져 있죠. BD 써져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속성 이름 쓸 때 단축 축약키예요. 그래서 저거 쓰시고 탭 누르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 한번 써볼 거예요. FST 필드 셋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자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레전드 그리고 자식으로 아이택 하나 만들 거예요. 탭 누르시면 태그 만들어질 거고 이 안에서 우리는 자, 대괄호 열어서 먼저 W 너비 여기다가는 자, wid라고 쓸 겁니다. with 자, p택 하나 써서 설명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비라고 하는 거는 디마케이션 영역에다가 박스에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컨텐츠 박스한테 적용을 하는 값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 박스에 자, 적용되는 값으로 자, 너비를 지정하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자, 처음에 무조건 만들면 아까 우리가 너비 높이 쓰지 않았다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최초 자, 기본 값은 기본 설정 값은요. 오토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값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자,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디마케이션 박스의 너비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자, width가 오토일 때는 최대 너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width라고 하는 곳에다 값을 쓸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여기다가 자, value 해가지고 쓸 건데,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 쭉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이 책에 보았더니요, 309페이지에 너비에 쓸 수 있는 값은 크기, 백분율, 오토 이렇게 세 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볼게요. ul 그리고 li 곱하기 자, 여기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값은요, 5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에 써지는 것처럼 오토라고 하는 값을 쓸 건데요. 자,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여기다가 H4와 3과 플러스 P 태그까지 써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탭 누르시면 이렇게 태그 많이 만들어지죠. 먼저 처음에 볼 거는 자, 오토라고 하는 값. 자, 얘는 블럭 요소의 기본 값이고요. 자, 최대 너비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쓰시는 순서대로 한번 이제 그 아래 건 써볼 거예요. 자, 디폴트는 그냥 놓을 거고, 그럼 야, 이거는 처음 거는 디폴트니까는 여기다가 디폴트라고 하나 써놓을까요? 자, 디폴트이며 블럭 요소의 기본값이며 최대 너비를 갖습니다. 디폴트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폴트를 제외한 자주 쓰는 값은 숫자 형태의 고정값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100 픽셀 이런 거. 이거는 숫자형 고정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픽셀 단위의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보다 고정된 크기를 적용합니다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우리 또 많이 쓰는 게 예를 들어서 50%라고 쓰면은 자,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비율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율 값. 그래서 얘는 자, 비율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얘는 다른 말로는 위에 거를 고정 값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값이 유동적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유동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브라우저의 크기에 대해서 50%.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값을 50%라고 쓰면요. 전부 다 50% 똑같이 쓰지만 최종적으로 얻는 값의 크기는 서로 다를 수도 있겠죠. 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서. 자, 누구는 더 커 보일 거고 누구는 더 작아 보일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우리는 유동값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요. 다시. 자, 먼저 경계 박스나. 자, 이제 경계 박스가 뭔지 아시겠죠? 아까 디마케이션 박스를 경계 박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계 박스나 또는 너비의 부모 너비를 기준으로 키보드가 기준으로 자, 비율 값을 적용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 건데, 자, 아래 것도 상당히 많이 쓰는 값이니까 잠깐 쉬었다 와서 하겠습니다.